2015년 1월 인도 트리푸라주의 한 마을에 사는 10살 소녀가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엄마가 외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집에 있었던 딸이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어디 갔어? 아유. 그런데 뒷마당에 놓인 큰 바구니 하나를 발견합니다. 에? 그 바구니를 집어올린 순간 기겁을 하고 맙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맨 딸이 얼굴과 팔만 나온 채 땅속에 생매장되어 있었는데요. 예? 뭐야? 땅속에 묻힌 어린 딸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고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당연히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죠? 뒷마당에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아이의 아빠 압둘 후세인이었습니다. 뭐야? 왜? 딸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근데 또 딸이야. 딸은 필요 없다고. 오직 아들만을 원했던 아빠. 그런데 아내가 첫째에 이어서 둘째까지 딸을 낳자 그 분노는 첫째 딸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기회를 틈타 집 뒷마당에 미리 파둔 땅 속에 딸을 밀어넣고 흙을 마구 부었습니다. 한편 딸은 공포에 질려 반항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저 조그만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귀에 이명이 오려고 그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고 그래서 급히 바구니로 가려둔 거죠. 천만다행이야. 천만다행이야.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만 좀 늦게 왔어도 완전히 파묻을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은요. 대부분 노해, 아빠 후세인에게 몰매를 가했고요. 그 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나도 돌을 던지고 싶다.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 잘못된 남편. 이 제목들은요. 60대 여성 작가 낸시 클린턴 브로피의 책 제목입니다. 특히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에서는 남편을 죽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2017년에 발표한 소설 잘못된 경찰관에서는 온종일 남편을 살인하는 꿈을 꾸는 여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 에세이 소재만 들으면 이 남편과 철천지 원수 같은 것 같은데요. 전 남편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늘 남편에 대한 애정을 과시, 소설은 소설일 뿐이라는 소설가 낸시는 요리연구소의 수석 강사인 남편 다니엘 브로피와 27년 동안 행복한 부부 사이를 이어왔습니다. 아니 소설의 내용과는 너무 또 딴판인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그냥 계속 금슬 좋은 부부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데. 하지 마. 그런데 그러지 마. 2018년 6월 낸시가 SNS를 통해 전한 비밀.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남편인 다니엘이 어제 아침에 살해당했어. 수업을 하러 요리학교에 간 남편 다니엘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뒤늦게 그를 발견한 학생들. 하지만 다니엘은 이미 숨진 뒤였죠. 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런데 경찰은 아내 낸시의 이웃으로부터 의외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낸시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웃의 진술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아내 낸시를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편 다니엘이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아내 낸시가 살해 용의자로 체포가 되고 맙니다. 그녀가 남편의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이유. 남편 다니엘이 사망하기 전에 낸시가 인터넷으로 총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낸시가 구입한 총과 남편 다니엘의 머리를 관통한 총알이 9mm 구경으로 똑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소설이 현실이 돼버렸네요. 그녀의 소설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 이 책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꽤나 섬뜩한 부분이 많습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는데 한두 달은 걸려요. 그리고 또 칼은 사방에 피가 튀죠. 남편을 죽일 땐 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부탁해서는 안 돼요. 와, 이 남편을 죽이는 여러 가지 메뉴를 놓고서는 장단점을 비교해가면서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현재 교도소에 있는 낸시는 살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찰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섬뜩해.
과연 그녀의 소설과 남편의 운명이 닮아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인 걸까요?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3위 공개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살인사건. 2010년 7월 프랑스 북부 노르주의 한 작은 마을에 이사온 한 남성. 그는 정원 관리를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게 뭐야? 그가 정원에서 발견한 수상한 무언가. 다름 아닌 사람의 뼈.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유골의 형태가 아주 작은 아기였던 겁니다. 자, 아기 얘기 그만합시다. 그러니까요. 그 뒤에 이 정원에서 한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습니다. 또 있어요.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그 집이 40대 여성 도미니크 코트레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던 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후 딸 도미니크를 집중 수사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도미니크가 살고 있는 현 자택에서 무려 6구의 신생아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고 맙니다. 상습범이네. 엄마 갑자기 추워져. 결국 그녀는 정말로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미니크는 1989년부터 2006년까지 8명의 아이를 혼자 몰래 출산한 뒤 이 핏덩이의 신생아들을 유기해왔다는 충격적인 얘기. 네가 인간이냐? 도미니크가 밝힌 범죄 동기는요. 원치 않는 임신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고요. 병원에서 첫째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한 간호사로부터 뚱뚱하다는 조롱을 받은 뒤 그때부터 병원 진료받는 것을 꺼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원치 않는 임신을 할 때마다 남편과 딸들에게 숨긴 채 혼자 비밀리에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펼쳐왔던 거죠. 뭐라는 거야, 지금. 사람 생명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끔찍한 일들이죠.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된 신생아 살인 사건. 유럽 전역에서는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아기들을 유기한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니. 라며 그녀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위 후보 전 기자 하나, 오 기자 하나죠. 네. 네,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딸을 팔아넘긴 비정한 부모. 모모 노인이 기억한 유일한 이름.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저 정기자의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 악마의 탈을 쓴 부모로 기사화되며 지난 1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사건. 싱글맘인 라모나 페를라는 어린 딸 올리비아를 데리고 줄리안 아그리피노와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줄리안이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서 페를라 가족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봐요. 월세가 얼마나 밀린 줄 알아요? 염치가 없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몇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해 길바닥에 내쫓기게 된 페를라 가족. 그런데 이때 페를라 부부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대안이 있었으니 바로 성매매였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 뭐라고요? 13살인 올리비아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제안을 하면 집주인의 뺨을 올려붙이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집주인도 누가 저런 얘기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저거는. 더 끔찍한 일은 집주인은 이 페를라 부부의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아우, 참. 그때부터 올리비아에게 지옥 같은 생활은 시작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13살 올리비아를 성폭행한 집주인. 무려 2년간이나 부모의 강요 아래 성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올리비아는 그 사이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 13살 소녀가 말이죠. 13살? 13살. 와. 저 끝판왕들이네요. 이거. 와. 하지만 참다 못한 올리비아는 용기를 내서 이모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다행히도 이모의 신고로 올리비아는 2년 만에 악몽 같은 성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추가로 밝혀진 끔찍한 사실. 새아빠도 엄마가 나가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집주인뿐 아니라 의붓 아버지마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네 잘못 아니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네 잘못 아니다는 거.
결국 이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뒤 의붓 아버지와 집주인은 미성년자 성적 학대 혐의, 친엄마인 페를라는 매춘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를 짚고 저 오기자의 1위 후보 특종 기사 전해드립니다. 2018년 일본 고베시에 위치한 한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데 휴게소 내 편의점 직원은 홀로 방황하는 70대 노인 A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직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은 노인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댁이 어디세요? 아, 나는 몰라. 여기가 어디야? 알고 보니 A씨는 중증 치매 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노인 A씨가 유일하게 기억해낸 단 한 가지. 이름? 알지. 다나카 리스코? 다행히도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던 노인 A씨. 그래서 경찰은 신원 조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나카 리스코, 당신을 보호 책임자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에? 할아버지 이름 아니었어? 누구 이름이에요? 누가 체포된 거예요? 자, A씨가 유일하게 기억했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거리에서 서성거린 이유는 딸이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었죠. 아, 근데 너무 슬퍼요. 그 와중에 딸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유일하게 기억한 이름이 딸의 이름인데. 사연인즉슨 46세 딸 다나카 리스코는 미혼으로 치매 환자였던 아버지를 홀로 돌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버지의 치매 증세에 딸 다나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해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저기 편의점 보이죠? 먼저 내려서 가 계세요. 주차하고 갈게요.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랬나 보네. 네. 하지만 모든 걸 기억해서 지우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잊어버렸지만 딸의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던 아버지. 아,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자, 그런데 체포된 딸이 한 변명.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듣고 싶다. 아. 제가 힘들게 돌보는 것보다 보호시설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보호시설이냐 편의점이? 아버지를 길가에 버린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변명하는 비정한 딸을 보고 일본 전역이 크게 분노해서요. 현대판 오바스테 사건으로 불렸고요. 아버지가 치매라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다행이라며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낫네요, 정말로 저거는. 그러니까.